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상과 배상의 보험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이번 보상과 배상 성공 사례는 저희 의뢰인분이 집에 있다가 갑자기 기절하게 되면서 응급실에 옮겨지게 되었고, 검사를 해보니 뇌에 뇌출혈이 발생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뇌출혈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출혈 부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좌측 편마비와 강직, 관절이 구축되는 후유증 등이 발생하게 됐어요. 상체에서는 왼쪽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이런 움직임이 전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하체에서도 똑같이 편마비였기 때문에 왼쪽 고관절, 무릎, 족관절, 발가락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 부위의 장애율을 따져보았더니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장애 지급률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의뢰인분은 먼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삼죠. 그 담보의 금액이 2억 원이었거든요. 이 의뢰인분은 본인에게 혹시나 질병으로 또는 상해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라는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에 가입해 둔 건데, 정작 실제로 장애가 발생한 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 황당하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말하죠. 아니 의뢰인분, 당신 지금 편마비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행이 가능한데 어떻게 편마비예요? 그 장애율 우리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이러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이 저희 보상과 배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의무 기록을 보니 근전도 검사 결과지나 뇌출혈이 발생했던 부위, 그리고 신경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 결과지를 다 살펴봤더니 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애 진단서와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의 상태를 보더라도 왼쪽 부위의 움직임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고, 보행은 가까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마비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분께 이거 소송 진행합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넣고 신체 감정을 바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체 감정을 할 때에는 의뢰인분이 이때까지 받은 치료 내역이 모두 첨부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의무 기록을 모두 발급받아서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 기록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어디인지, 실제로 어떤 손상이 있어서 지금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했는지와 관련된 명확한 자료를 뽑아서 그것을 강조하여서 신체 감정 의사에게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신체 감정 의사가 매우 바쁜데 그 방대한 의무 기록 모두를 다 볼 시간 없는 거잖아요. 이때 변호사 사무실의 역량이 중요한 겁니다. 의무 기록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 자료인지, 어떤 의무 기록이 반드시 신체 감정 의사 눈에 띄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신체 감정을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저희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체 감정을 진행하였고, 신체 감정 의사는 화자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측에 상체 쪽에 편마비되어 있는 거 맞다. 그리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는 맞지만 실제로 그 보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의 가까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뇌출혈이 일어난 부위와 그 마비가 일어난 신체 부위가 일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환자분에게는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남아있다는 소견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보행하고 있는데 무슨 편마비냐 라고 주장한 내용은 완전히 틀린 거고, 저희 보상과 배상에서 이 환자분의 의무 기록을 보고 환자 상태를 본 것과 일치하는 의사의 소견이 나온 거죠. 보험사에서는 자기들 회사 내부에 있는 의사가 말하기로는 이러한 상태로는 절대로 80% 이상 후유장애 안 나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보험금 못 준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도 아니 당사자가 이렇게 보행을 할 수가 있는데 무슨 편마비냐 라는 내용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의뢰인분의 의무 기록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어떤 부위에 출혈이 일어났고 그 신경계 손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신체 감정 의사에게 어떤 자료를 어필했는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서 서면을 냈고, 실제로 그 신체 감정을 통해서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게 맞고 그에 따른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보험사는 보험금 어떻게든 안 주려고 엄청 야박하게 굽니다. 특히나 이런 후유 장애가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꼼꼼하게 파악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사고로 인한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 장애가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전에 또는 소송을 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만나서 꼭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번 사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